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코인 문다연입니다.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어린이날로 우리 증시 쉬어가는 동안 뉴욕에서는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.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인 이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예상했던 수치다라는 이 반응이 나오면서 안도 랠리가 나왔는데요. 안도 랠리였다라고 하기에는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시장이 하루 만에 확확 바뀌는 모습이었는데요.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다우지수가 어제 하루 동안 100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3%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. 나스닥도 5%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13,000선 깨고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. 일단은 나스닥이 5% 가까운 하락, S&P도 3.5% 가까이 빠지면서 모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장중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면서 시장 그야말로 공포의 하루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일단은 2020년에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 이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은 처음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가 8% 넘는 하락, 코인베이스 무려 12%까지 빠지면서 시장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일단 비트코인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. 36,000선 내어주는 모습입니다.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작년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이 붓다빔, 부처빔에 이어서 어제는 어린이날 빔이 아니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젠 저도 약간 이 빨간 날 연휴를 보내기가 좀 무서워지는 게 사실인데요. 일단 시장 엊그제만 하더라도 4만 달러를 크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정말 다시금 반등의 힘이 실리는 게 아닌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었는데 그러기가 무섭게 하루 만에 고점 대비 10%가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등락을 보였고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8%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35K에서 34.2K를 잘 지지해주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.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요. 비트코인이 파월 효과를 하루 만에 36,000달러 선으로 급락했습니다. 네, 일단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36,00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이후로 이 금융시장 전반에 나타났던 낙관론이 다시금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을 입어서 비트코인이 6% 가까이 급등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 FOMC 회의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금리 인상을 0.5%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지만 향후 이 0.75%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. 하지만 또 미국 뉴욕 증시가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보였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커플링 되면서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장 여전히 통화 긴축 정책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주식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도 앞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좀 투자가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이 하락이 어느 정도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코인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.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채권 발행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네.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아직까지 이 발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.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. 앞서서 비트코인 채권 발행 시기를 9월로 연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. 아직까지 이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화폐로 채택된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 아직 그렇게까지 화폐 교환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점, 실생활에서 채택률이 좀 높지 않다는 점도 앞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. 빌 게이츠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라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을 우려했습니다. 네, 빌 게이츠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 빌 게이츠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라면서 소셜미디어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걸 막는 데 또 목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여전히 또 트위터 인수를 비판하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머스크가 이 검열을 최소화하는 트위터 정책을 말을 하면서 이런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. 조지 소로스나 교사노조 또 일부 대기업들이 앞으로 이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나 음모론, 혐오 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면서 머스크 트위터 인수를 비판하고 또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는 해당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
가짜뉴스를 좀 정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면서 트윗을 다시 한번 남겼는데요. 일단은 이 트위터에서 검열을 최소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혁신을 이뤘던 것만큼 트위터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.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의 코인 가자!